논리의 숲, 이은경 지음, 29쪽, 1파운드의 살점, 개념과 정의.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겠다면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밤의 꿈, 햄릿, 베니스의 상인 같은 작품을 들어봤나요? 네, 맞아요. 바로 이 작품들을 지어낸 작가가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랍니다. 셰익스피어는 고전문학의 거장으로 시대를 초월한 교훈과 매혹적인 캐릭터들로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셰익스피어의 흥미진진한 작품 베니스의 상인은 베니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거래와 복수, 정의와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베니스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물의 도시로 운하와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매력적인 곳이랍니다. 아드리아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어 과거에는 유럽과 동양을 잇는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고 독특한 수상교통과 풍부한 역사 덕분에 지금까지도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도시입니다. 이 아름답고 활기찬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베니스의 상인 중에서도 1파운드의 살점이라는 기묘한 계약 조건에서 시작된 흥미진진한 논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랍니다. 베니스에 부유한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를 돕기 위해 돈을 빌리기로 결심합니다. 바사니오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 포셔에게 청혼하려고 했지만 결혼 자금이 부족했거든요. 안토니오는 그런 친구를 돕고 싶었지만 마침 자신의 재산이 모두 배에 실린 채 항해 중이어서 당장은 현금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서서히 불길한 예감이 들죠, 여러분. 샤일록은 평소 안토니오가 자신을 무시해왔다며 속으로 벼르던 중이었기 때문에 제발로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아, 불길해, 불길해. 그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기묘한 계약을 제시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너의 살점을 1파운드 가져가겠다. 라는 조건이었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 수군거렸지만 정작 샤일록은 소름 끼칠 만큼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 같은 계약 아닙니까? 당신은 분명 돈을 갚을 테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안토니오도 참 이런 계약에 동의하면 어떡한답니까? 사람 좋은 안토니오는 이 조건을 허풍이겠거니 가볍게 받아들였고 순순히 계약서에 서명한 후 돈을 빌립니다. 이런 지금 저만 불길한 거 아니죠? 그래요. 배가 무사히 도착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몇 달 후 불길했던 우리의 예감은 현실이 됩니다. 안토니오의 배가 폭풍으로 인해 난파되어 그는 약속한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샤일록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손에 들고 의기양양하게 등장합니다. 이제 내 권리를 가져야겠군요. 약속한 대로 당신의 살점을 정확히 1파운드 베어내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요구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토니오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했기에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고 베니스 시민들 모두가 숨죽이며 이 기묘한 사건의 행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에선 샤일록은 계약서를 높이 흔들며 주장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1파운드의 살점.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죄 권리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눈빛에는 복수의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로 변장한 포셔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계약서를 살펴본 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좋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1파운드의 살점을 가져가세요. 하지만 여기에 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살점을 베어낼 때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야 합니다. 샤일록은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살점만 베어낸다니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는 흥분하며 항의했지만 포셔는 단호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당신이 주장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해야죠. 피를 흘린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샤일록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샤일록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 베니스 시민들은 포셔의 기지와 정의로운 판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샤일록은 1파운드의 살점이라는 계약 조건을 과소평가했지만 그 개념과 정의의 모호함을 논리적으로 이용해 통쾌하게 사건을 뒤집어낸 포셔 덕분에 시원한 복수를 할 수 있었답니다. 포셔, 좀 멋진데? 정확한 정의가 만드는 똑똑한 사고. 모든 생각과 대안은 개념과 정의에서 시작돼요. 개념은 어떤 것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기본 아이디어고, 정의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규칙이에요. 학교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라는 정의로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정의가 분명하면 서로의 생각을 쉽게 나누고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의가 불분명하거나 서로 다르게 이해된다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1파운드의 살점이라는 단순한 문구가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매일 개념과 정의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이따가 만나자 라며 약속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따가가 몇 시를 의미하는지 정의하지 않으면 나는 저녁 6시를, 친구는 밤 9시를 떠올릴 수 있죠. 사소해 보이는 단어 하나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정의는 우리의 일상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없어요. 삼각형이란 세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는 정의를 먼저 이해해야 높이를 구하고 높이와 밑변과 곱한 뒤 2로 나누는 넓이 공식도 알 수 있겠죠. 만약 삼각형의 개념이 애매하다면 수학 문제를 풀 때 큰 혼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랍니다. 운동 경기에서 팀을 나눌 때도 정의가 사용되죠. 공정함이라는 개념이 서로 다르게 정의된다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정하는 것이 공정한 건지, 반장이 정하는 게 공정한 건지, 모두의 의견을 따르는 게 공정한 건지 등에 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해요. 정의가 명확해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의를 분명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또 정의는 소통을 더 쉽고 정확하게 만들어줘요.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서 나는 웃긴 장면이 많아서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많다고 재밌다고 느꼈다면요. 이럴 땐 너는 어떤 영화가 재밌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을 통해 서로가 가진 재밌다의 정의를 명확히 하면 오해 없이 정확한 소통이 가능하겠죠. 이제 어떤 단어나 문장을 사용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작은 질문이 여러분의 사고를 훨씬 명료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더 똑똑하고 공정하게 세상을 이해하는 첫걸음, 바로 개념과 정의에서 시작된답니다. 이은경 쌤이 뽑은 한마디, 정명사상. 이름을 바르게 한다라는 뜻으로 공자가 강조한 개념과 정의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철학이에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 즉 명칭이 그 본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죠. 만약 명칭이 명확하지 않다면 혼란과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리더라는 이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팀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리더가 모두의 의견을 조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서로 다른 기대와 오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